이야기는 강직한 군인 이진국의 청춘으로부터 시작된다. 1970년대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서늘한 공기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의 땀 냄새는 청년 장교 이진국의 젊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조금은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군인이었다. 동기들이 더 좋은 보직을 찾아 분주할 때도 그는 묵묵히 제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하늘의 뜻처럼 여겼다. 그의 청춘은 그렇게 녹색 군복과 함께 묵묵히 흘러갔다. 세월이 흘러 부록을 넘긴 늦은 나이, 그는 야전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아내 박은혜를 만났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동을 환한 미소로 밝히던 그녀에게 평생을 총과 군화만 알고 살았던 진국의 강철 같던 마음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엉망이었지만 서툰 문장들 속에는 그의 진심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고 부대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늦깎이 부부에게 아이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아내가 밤마다 몰래 눈물 찢는 것을 볼 때마다 진국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당신만 있으면 괜찮다고 다독이면서도 매일 새벽 비상훈련을 나갈 때마다 동이 트는 하늘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아내를 닮은 예쁜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세상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다. 10개월 내내 진국은 초보 아빠가 될 준비를 했다. 육아 서적을 탐독하고 갓난아기 인형으로 목욕시키는 연습을 하다가 부대원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우렁찬 울음소리.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수진이었다.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진국은 군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전우들 앞에서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 행복도 잠시, 수진이 채 한글을 떼기도 전에 아내는 지병으로 그의 곁을 떠났다. 진국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다. 남은 삶은 오직 수진이를 위해 살겠다고. 그는 서툰 솜씨로 딸의 머리를 따아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알림장을 챙겼다. 한 번은 수진의 초등학교 준비물을 깜빡 잊어 한밤중에 위병소 근무를 서는 부하에게 사정하여 겨우 색종이를 구해간 적도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강직함과 아버지로서의 다정함을 모두 가진 그는 수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든든한 산이자 때로는 허술해서 더 사랑스러운 아빠였다. 그렇게 진국은 딸을 애지중지 키워냈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할 때도 곁을 지키는 친구가 되어주고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는 엄한 군인의 모습으로 있기도 했다.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는 남몰래 울기도 하고 딸의 결혼식장에서는 어색한 웃음을 만들다가 얼굴에 쥐가 나기도 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023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평생 강건할 것만 같던 아버지에게 알츠하이머라는 낯선 이름의 병이 찾아왔다. 다행히 초기였고 가끔 약속을 잊거나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남편 현우와 함께 아버지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애썼다. 주말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옛 추억이 깃든 곳을 찾아다녔고 앨범을 펼쳐놓고 밤늦도록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해 겨울 2023년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저녁, 수진은 조심스럽게 작은 초음파 사진을 아버지의 낡고 두툼한 손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 저 아기 가졌어요. 아빠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순간 아버지의 눈이 어린아이처럼 동그래졌다. 그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사진 속 작은 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이내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빠르게 붉어졌다.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정말이냐, 수진아? 이 아비가 할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와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다, 딸아. 정말 고맙다. 하늘에 있는 내 엄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인가 보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내 아이를 지켜주마.
그날 아버지는 평생의 기쁨을 다 얻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웃고 또 웃었다. 이 순간은 수진의 마음에 가장 따뜻하고 선명한 행복의 기억으로 영원히 새겨졌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뒤로 겨울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빠르게 다가왔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아버지의 기억은 하루가 다르게 마치 눈 녹듯 희미해져 갔다. 2024년 2월 말을 지나 3월로 접어들 무렵 비극은 소리 없이 그러나 결정적으로 찾아왔다. 퇴근하고 돌아온 수진에게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낯선 눈빛을 보냈다. 누구신데? 혹시 저희 집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수진의 심장이 쿵 바닥 없는 곳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애써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미소 지었다. 아빠, 저 수진이에요. 집에 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경계심과 낯설음만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딸의 얼굴과 함께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나는 국가유공자로 나라에서 파견된 아주 친절하고 선한 젊은 부부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 수지는 아버지를 어르신이라 부를 수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매일 아버지를 향해 꿋꿋하게 아빠라고 불렀다. 그러면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허허, 저를 아버님으로 착각하셨나 봅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부인이라 칭했다. 그렇게 부녀의 기묘하고도 애틋한 동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역할극이 시작되었다. 2024년 7월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오후. 만삭이 된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파트 화단에 흐드러지게 핀 장미꽃을 구경하고 있었다. 아빠, 덥진 않으세요? 저기 정자에 가서 잠시 쉴까요? 괜찮습니다. 부인이야말로 몸이 무거워 힘드시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환해집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늙어서 호강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돌봐주는 만삭의 봉사자를 극진히 챙겼다. 저녁 식사 시간 현우가 아버지의 약을 챙기는 동안 수진이 서툴게 수박을 자르고 있으면 아버지는 조용히 다가와 과도를 받아들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부인. 이런 건 제가 해야지요. 제가 젊었을 적에 수진이 어미가 입덧이 심해서 다른 건 못 먹고 수박만 찾았습니다. 그때 하도 잘랐더니 눈 감고도 자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씨를 하나하나 정성껏 발라낸 수박 조각을 수진의 접시 위에 올려주었다. 수진은 차마 목이 메어 수박을 넘길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딸을 잊었지만 아내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딸에게 이어졌던 습관은 그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다정한 위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매일같이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형태를 바꾸었을 뿐 그 본질은 사라진 것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약속이라도 한 듯 진통이 시작되었다. 수지는 병원으로 가기 전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아빠, 저 이제 아기 낳으러 병원에 가요. 창가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던 아버지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부디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임무보다 위대하고 용감한 일을 해내러 가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어머니는 위대하니까요. 10시간이 넘는 긴 진통 끝에 수지는 건강한 딸 서아를 낳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남편 현우는 잠든 서아를 조심스럽게 안아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쭈글쭈글하고 검버섯 핀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아이가 새근새근 내쉬는 숨결에 그의 마음이 움직인 듯했다. 참 예쁩니다. 제가 제 딸 수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이 아이처럼 작고 따뜻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세상의 전부지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맑은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갓 태어난 서아의 베넷저고리 위로 떨어졌다. 그는 서아를 보며 수십 년 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딸 수진을 처음 품에 안았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4년 9월 20일 추석이 막 지난 맑은 가을날. 새벽, 아버지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용사처럼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수지는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의 반듯한 군인 글씨체로 채워진 일기장이었다. 2024년 1월 15일. 오늘 아침 수진이가 끓여준 떡국을 먹었다. 뱃속의 아이는 잘 크고 있겠지. 떡국을 먹으며 수진이에게 아가,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 말해주었다.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나는 내 손주에게 새해 인사를 해줄 수 있을까? 머릿속의 안개가 점점 짙어진다. 2024년 2월 5일.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다.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그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내 머릿속에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내 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수진아, 만약 아빠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대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아빠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했다. 내 심장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너를 기억하고 사랑할 것이다.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건넸던 모든 다정한 말들이 기억의 파편 너머에서 딸에게 보내는 필사적인 사랑의 편지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2025년 봄, 수지는 칭얼거리는 서아를 등에 업고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잔디 위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다. 서아는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포근하다는 듯 잠에 들고 있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는 제게 세상 그 자체였어요. 아빠가 제게 주신 그 크고 깊은 사랑, 이제 제가 서아에게 전부 돌려줄게요. 아빠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서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다정한 엄마가 되어줄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에 대답하듯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수진과 서아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아버지가 보내는 마지막이자 영원한 응원 같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굵은 시리아기에 큰 힘이 됩니다.